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제1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시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원입니다. 네, 볼메는 목소리가 맛이 같습니다.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다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 네, 감기를 다 오났네. 아, 지금 초감기가 유행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면이 아프셨잖아요. 물어봐요. 볼메님 아프셨다고 아파서 지금. 지금 거의 골골 직전인데 원래 오늘도 녹음을 할까 말까 계속 그런 거 와중에 이제 녹음을 하게 됐고요. 네. 김원님은 어떻게 또? 아, 저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너무 회사에만 있어야 돼가지고. 아, 네, 원래 또 오늘 꽃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 또 때문에 저 때문에 또 못 가고 싶어서 지금 저한테 계속 꽃다리 보여드리면서. 원한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 동네는 꽃이 다 졌다며. 아래쪽 동네 꽃이 다 졌어요? 네, 이제 그러네요. 축제보다 끝나갔는데. 여의도는 이제 이제 만개를 해서. 오늘 버스 타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짜증났어요. 아, 네, 지난주부터인가요? 한 3월 말부터 좀 따뜻해지면서부터 어디 가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도 제가 좀 외곽을 많이 돌다 잠깐 왔는데, 일단 고속도로에도 일단 차들이 많고요. 뭐 마트나 이렇게 좀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 좋은 공간에도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은 열심히 일들 하시고 주말에 이제 마음 먹고들 다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날도 좋고 하니까. 저는 월요일날 반차를 쓸 예정입니다. 아, 좋겠다. 네, 오늘 못한 꽃 구경. 저는 다음 주까지 미쳐버릴 것 같은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지만 또 이렇게. 근데 요즘처럼 한 2주, 3주처럼 일도 안 되고 저 진짜 이번 주 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일이 하기가 싫기도 하고 손에 안 잡혀. 손에 안 잡혀.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나는 오지게 바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어. 있으니까 나 그거에 어제 대한 만족도가 우리 떨어지는 매장 거죠. 엄청 큰데 거기 그 창문 다 닦느라고 우리 직원이랑 중심.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바쁜 일만 막 몰아서 끝내고 할 일이 있지만 약간 미뤄두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일단 제가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아직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을 못 잡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너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서 그런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포기하고 싶지 않나? 난 막 포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에 그때 있어요. 그냥 포기해서요. 포기할 수는 없죠.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나만 던져버리는데 그냥.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좀 지금 뭔가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딱 잡아놓고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마음 한켠으로 지금 저도 좀 싱숭생숭하니까 네. 일을 하기가 싫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익숙한 일이 아니니까 파악해야 되니까 더 싫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일이 또 잘 안 풀릴 때는. 네, 이게 한꺼번에 온 것 같아요. 만사가 좀. 그리고 게다가 감기가 너무 온파가 와가지고 컨디션이 더 저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게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여러 가지가 몰아쳐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지금 좀 약간 놓고 있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지금 드시는 이 티는 어떠세요? 예? 이 병음료 이 체리티 그린. 네. 네.
이 병이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갖다 달라고 그래서 네, 병은 가져와 봤습니다. 병이 커피가 담겨있을 때 되게 예뻐 보였는데 왜 이게 담겨있을 때 안 예쁘지? 근데 병이 좀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병이 오목하게 네네. 이렇게 병 입구가 오목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목한 게 꽃을 한두 송이 정도 꽂아놔도 음. 참 예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퐁퐁 소국 같은 거 여기다가 한두 개 꽂아서 책상에 놓으면 참 예쁘겠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참. 예? 그렇군요. 아니, 저희 매장에도 이 꽃을 좋아하는 우리 막내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던 그 포크 사건의 주인공.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그 주인공이거든. 그 처자가 우리 네. 방송을 듣고 있고요. 어떻게 알고서 들으신 건가요? 아, 그렇대요. 오. 우리 직원들이 알려줘서 들었어요. 아, 알려줘서. 네, 자기 씹는 얘기 좀 듣겠다고. 그 친구가 뭐라고 나한테 하시던가요? 정정을 해달래. 자기 21살 아니라고, 20살이라고. 아, 됐다. 20살이라고. 네. 아, 진짜 부럽다. 만으로 19이라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네. 나 일도 안 되는데 나이로 모욕감을 줬어. 정정해달라고. 네. 지금 드시는 티 어떠세요? 이거 전반적으로 이 티를 드신 우리 이제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돈 주고 사 먹을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린티 이게 녹차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게 녹차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른 걸 같이 먹고 있으니까 이게 녹차라는 게 강하게 안 느껴지는데 처음 마셨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죠. 좀 약하죠. 네. 녹차의 그 체리티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 뭐지? 아니, 녹차, 립톤? 녹차. 립톤 연하게 해서 먹는 맛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딱 먹으면 그 녹차 느낌이 살짝 나는데 끝 무렵에 나긴 나요. 네. 약간 씁쓸한 맛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하지가 않아서 좀 뭐라 그럴까 티 치고는 좀 약한. 근데 이게 단 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당분이 있어요. 당분이 들어간 이 거 많이 네. 사탕 먹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이 많이 약간 사탕 계속 오래 빨고 있으면 이 많이 약간 생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생각 맞아요. 생각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많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먹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두 번 더 먹다 보니까 내 취향이야. 제가 좀 이렇게 좀 밋밋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임팩트 있는 거보다 그 입맛이 고급도 아닌데 그냥 그 세상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건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먹어보면 맛있다라는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얘는 맛있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마시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호불호가 꽤 갈리던 얼음에 양이었어요. 넣어서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이제 시원하게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냉장고에 엄청 시원하게 뒀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목이 탈 때 딱 까고 한 잔 마시니까 막 영혼이 힐링되는 것처럼 머리가 막 쭈삐쭈삐 쓰면서 네. 저는 지금 코가 막혀 감기가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코가 막히다 보니까 미각도 같이 둔화가 네네. 되어서 그런지 사실 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맡겠고 네. 그냥 마셨을 때 약간의 떫은 맛 하면서 약간 화한 맛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저는 원래 그 성분 함량표를 되게 유심히 보는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그런 여기 분들 계시죠? 유기녹차 아니 왜 웃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마트에서 항상 가보면 저 되게 분노 지수가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이 지금 항상 날 폭발하게 하지 마! 그 몰매님이 한 대 치실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등지고 딱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넌 지금 내게 모욕감을 줬어. 분노 지수가 좀 높은 상태라. 근데 녹차랑 네. 예, 여기 생강이랑 아가베 시럽, 유기 레몬 주스, 유기 벌꿀이라고 돼 있어요. 네, 시럽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화한 느낌은 생강에서 오는 것 같고 떫은 맛하고 조금 있는 것 같고 원래 뭐든지 약간 설탕이 들어가면 그 본연의 맛인가 약간의 설탕은 좀 살려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녹차 느낌은 좀 살려주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향은 벌꿀 향이 많이 나요. 근데 왜 체리티 그린인지 모르겠네. 역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커피를 오래 하잖아요. 근데 꽤 둔감하다는 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못 느끼는 향이나 맛 같은 걸 다른 친구들이 좀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뒤떨어지는 거죠. 그 친구들보다.
사실 뭐 뒤떨어지는 걸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낙심하진 않는데 이걸 딱 음료 하나 마시면서도 아 벌꿀 향이 나요. 이러면 나 그냥 먹을 때 그냥 시원하다. 근데 이게 벌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입안이 아까 그 사탕을 계속 물고 있는 느낌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꿀물 마시면 입안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사탕을 먹으면 듯한 느낌? 제가 지금 병에 코를 박고 한번 냄새를 맡고 있는데 벌꿀 꿀물 향이 좀 그죠? 나긴 꿀물 나네요. 향이 예. 많이 나요. 사실 녹차 향은 끝에 살짝 나는데 딱 먼저 맡았을 때 벌꿀 향이 더 많이 나요. 일단 어떠세요? 시중에 이게 잘 팔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그렇죠. 이런 병 그냥 제 생각에는 수입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제가 타국 사람들을 잘 모르겠어서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음료에 일단 너무 단 음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음료가 다 달기 때문에 과일 주스부터 해서 이 맛은 사실 넣었다고는 하지만 달다고 느낄만큼의 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가미된 정도 밋밋하죠. 수준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돈 주고 먹기 싫다는 사람들의 의미는 녹차는 아니잖아요. 녹차를 기대하고 먹었으면 뭐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약간 맛있는 그냥 티? 약간 이런 밀크티나 뭐 약간 그런 립톤티나 아이스티 같은 느낌을 상상하고 이거 열었는데 이 맛이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국내 이제 대부분 카페 병음료들을 많이 파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많이 물론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다니면서 느낄 때 워너비 아이템은 항상 골드 메달이거든요. 골드 메달 애플 아니면 거기 탄산 들어가는 게 그 음료병이 가장 인기가 많고 또 무난하게 많이들 파시더라고요. 그 달잖아요. 네. 그래서 달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그 100% 사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도 병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네. 이제 커피를 여러 잔 마셨는데 커피는 마시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도 커피숍을 갔기 때문에 다른 음료를 뭐든 하나는 마셔야 될 것 같을 때 저도 병음료를 시키거든요. 누가 사줄 때. 저는 골든메달리스트 병이 예뻐서 먹을 네, 병도 예쁘고. 병에다가 이제 꼭 꽂아 놓으면 예쁠 것 같고 그런 병이 좀 예쁜 게 많아서 병 때문에 살 때도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꽤 인기가 많았던 이 병음료가 골든 메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카페에서 팔고 있고요. 네, 저도 네, 가끔 제가 있는 지금 현재 매장도 골든 메달이 제일 잘 나가요. 양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맞나요? 300 정도 안 되나요? 근데 그냥 느낌상 그냥 봤을 때는 수류탄. 그냥 이렇게 딱 담았을 때 그 얼음이랑 같이 담으면은 네. 그래도 한 컵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콜드브루 커피를 따뜻하게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 이제 싱글로 이제 내렸던 이제 콜드브루였고, 이번 거는 이제 혼합용이에요. 보통 이제 하우스로 이제 에스프레소용으로 많이들 쓰시죠, 요새. 뭐 혼합 좀 로스팅 해서 쓰시는 거를 이제 보통 더치로도 많이 내리세요. 이제 남으니까. 이제 원두가 남으니까 내리는데, 이제 그거 가져와 봤는데, 드시기는 어떠신가요? 일단 따뜻하게 먹었을 때 느낌. 향이 강해요. 따뜻해서 그런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네. 아이스보다 좀 자극적이진 않죠. 저는 지금 미각 둔화 상태라서 네. 약간 변태처럼 자꾸 냄새를 킁킁거리고 있는데 향은 저번에 먹었을 때 약간 산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싱글이요. 네, 싱글은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블렌드된 이 콜드브루들은 거의 비슷한 향과 맛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싱글로 이제 콜드브루를 하면 그 이제 원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색에 따라 맛이나 향들이 좀 개별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상하게 한 두세 가지만 섞어버리면 묘하게 그 다 비슷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콜드브루를 먹었을 때 이제 익숙한 맛과 향이 느껴지면 이거 하우스 뭔가 블렌드 됐구나 라고 이제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특색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입맛에는 뭐 맞으시나요? 어떠세요? 그냥 아메리카노로 먹는 거하고는 또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콜드브루인가? 이렇게 약간 씹다가도 아메리카노 향이 좀 많이 나는 듯한 느낌?
근데 아메리카노 같이 뭐 이렇게 좀 쓰거나 그러니까 쓴 아메리카노 같이 쓴맛도 뒤끝에 있는데 네. 콜드브루처럼 약간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깔끔한 네, 느낌? 그런 느낌이 또 같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깔끔하게 넘어오다가 끝부분 약간 쓴맛이 느껴져요. 네. 네. 뭐 한국 분들은 항상 그러더라군요. 커피는 써야 커피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안 쓰면 아니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꼭 어르신들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좀 애매한데 커피를 즐겨 찾는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커피는 뜨거워야 되고 커피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 오래전부터 이제 인스턴트 커피나 이제 로브스타 품종 아무래도 인스턴트가 이제 로브스타를 많이 가공을 하니까 이제 그런 취향의 커피를 오랫동안 드시다 보니까 이 커피는 나름 자기만의 기준으로 좀 많이 뜨거워야 되고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지론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물론 요새는 이제 다양한 커피들을 이제 접하시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풀어져 있긴 하신데 항상 이제 가끔 이제 진상은 아니신데 오셔가지고 이게 너무 안 쓴데 커피는 써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바리스타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또 콜드브루를 차갑게 말고 이제 따뜻하게. 근데 이제 콜드브루 커피를 따뜻하게 이제 내드리다 보면 가끔 이제 이 핸드드립 커피 같은 드립 커피 느낌이 약간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립 스타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그래요 지금. 네네. 그래서 콜드브루 커피를 따뜻하게 한번 권해보는 방법도 매장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 사실 콜드브루 먹을 때 그런 느낌 안 느껴서 싱글해서 이거는 되게 진짜 그 핸드드립 네네, 느낌이 그런 많이 느낌이 많이 나요. 나요. 네, 많이 나요. 약간 걸러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거친 느낌이 깔끔해서 좀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오늘 1부 주제 이제 한번 들어가고 또 잡소리를 늘어넣어 보려고 하겠고요. 볼맨님은 너무 몸이 아프고 바쁘신 관계로 주제 선정을 패스하도록 하겠고, 네, 김원님 혹시 뭐 정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는데. 김원님은 꽃구경에 타격이 커서 그냥 아무 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갔다 오시는 분들은 꽃구경 어디로 가세요 요즘? 저는 동네 요새 생각보다 동네에 벚꽃이 진짜 많더라고요. 벚꽃 진짜 많아요. 이제 근데. 의식을 안 했었는데 하도 벚꽃 이제 그런 의식을 하다 보니까 봄에 이렇게 도로를 거닐다 보면 동네 곳곳에 벚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저희 회사 앞에도 있더라고요. 굳이 벚꽃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끼는 만큼 요새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그래요. 벚꽃만 볼 거면 그런데 왜 벚꽃 밑에서 뭐 앉아갖고 돗자리라도 깔려면 도로에 깔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아니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막 널려 있다고 아무리. 여의도는 벚꽃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랑고 보는 거. 여기는 먹으러 가는 거죠 그냥. 갑자기 순간 여기도 장사하게 생각나요. 여기는 먹으러 가는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 너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해. 추운 날, 미세먼지를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잠깐 갔다 왔지. 네, 김원희도 잠깐 민문차 오셨다가 솜사탕만 사진 찍고 가셨다가 솜사탕이 너무 맛있다고. 맛있다며. 그래서 혼자 그날 벚꽃 구경하고 왔어요. 혼자 그거 큰 솜사탕 들고 그 벚꽃거리 사실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옆에 살짝 붙어있으면 같은 일행인 줄 알아. 아니 거기 벚꽃 축제라고 여의도가 하는데 네. 왜 벚꽃을 보러 왔는지 진짜 사람에 떠밀려 갔는지. 저 그날 근데 네. 그 솜사탕 이만한 거 샀잖아요. 큰 거, 네. 엄청 큰 거. 거기 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저 막 그거 아니, 튀고 막 이쁘긴 했는데. 너무 다 못 먹었죠. 근데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그 그럼 솜사탕? 전혀 못 먹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그냥 이뻐서 사시는 네. 거죠? 아니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솜사탕 이쁘니까. 다들 벚꽃 보러 놀러 가시나? 동네로 가시나? 현충원 쪽도 예쁘다고 하던데요? 요번에 하천. 현충원도 네, 많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벚꽃이 군데군데 많아요. 뭐 근데 이렇게 저는 사실 벚꽃을 구경하러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응. 저 진해 거기 벚꽃 축제. 군항제? 네. 거기 진짜 가보고 싶은데 사람이 엄청 많대요. 네. 그래서 네, 엄두가 안 나요. 처제가 진해에 살거든요. STX 거기 네네. 조선소 있는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진해 쪽을 자주 가는데 차 가지고 가면 못 나옵니다. 제 친구도 갔다 왔는데 사진 찍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에 밀려가지고. 네. 무슨 관광버스도 오지게 많이 오시고요. 뭐 그 맛으로 가는 거긴 한데 일종의 축제니까 그쵸. 그러기도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같이 분노 게이지가 높은 상태에서 네, 지금 볼맨님은 아. 네, 만사 지금 분노가 분노는 아니지만 분노 좀 팽창? 저에 대한 저는 사실 이번 대구에 있는 이월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월드가 뭐예요?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인데 많이 그 들어봤네. 안에 벚꽃 축제를 한대요. 네네. 네. 그래서 밤에 하는데 그 밤에 이제 벚꽃 그 불빛을 쏴주더라고요. 벚꽃에다가 뭐 네. 알록달록하게. 네네. 그래서 거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요. 내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옵니다, 축제는. 네, 물론 내년까지 우리가 별탈 없이 네. 있다면 꼭 가보시고요. 그럼 제가 주제를 가져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대만 카스테라.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요 근래 이제 관련 기사들을 저는 이제 커피 쪽을 많이 뒤지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아니면 이제 커피 쪽을 많이 뒤지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대만 카스테라 이제 사태와 관련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회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음식을 만들거나 음료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양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이 주제를 꺼내봤는데, 네. 그 기사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사 처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처음 딱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방송사가 나쁘다라든가, 프랜차이즈가 나쁜 놈이네. 아니면 뭐 자영업자들이 바보네. 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엽기 떡볶이도 한번 네. 그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랬어요? 썩은 마늘 쓴다. 마늘 쓴다고. 네. 근데 그것도 그 점포만 그러고 다른 데는 아니다. 네네. 그 본사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냥 그거 잊혀졌어요, 그냥. 네. 잘 잊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대만 카스테라도 사실 한국에서 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전 2번 먹어봤어요. 정말요? 난 딱 한 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강남에 있는 매장 쪽에서 처음 먹어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가 백화점에 입점해 돼 있는 게 사람들이 줄 서서 있길래 뭔지 궁금해서 사봤다라고 해서 사셔서, 일단 백화점은 그런 위생 상태에 대한 의심까지는 하지 않았고, 일단 백화점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차피 그 안에 그게 다 보이니까 그런 느낌이었고, 뭐, 강남 쪽에서 먹었던 거는 사실 신기해서 사보긴 했는데,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그 안에 좀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맛있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냥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밥통에다 해주던 카스테라 맛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만 받고 그냥 말았는데. 밥통으로도? 나 안 먹어봤는데 밥통으로. 밥통으로도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시니까요. 우리 어머니 안 해주지? 네. 너무 안 해주셨대. 우리 엄마만 해줬습니다. 나 우리 어머니가 팬케이크는 해준 기억은 있지만 카스테라 해줬던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 기사를 보진 않고 저는 그걸 보긴 봤어요. 그게 방송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 이영돈 PD. 그쵸. 그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먹거리 엑스파일.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늘 말이 많았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까기 위한 까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하는 방송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한참 그것 때문에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네, 그것도 없어졌어요. 벌집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방송을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럼 일단 이번 그 대만 카스테라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방송사의 태도. 그다음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모습.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실제로 가맹주들의 이제 운영하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이제 눈높이 이런 건데요. 그럼 일단 방송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채널A의 그 먹거리 엑스파일을 보세요? 저는 가끔 초반에 봐요. 봤었어요. 근데 그 방송과 관련돼서 느낌은 어떠셨나요? 볼맨님은? 저는 그거를 막 되게 보지는 그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애청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돌리다가 봤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 방송사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퍼진 거는
방송사는 불을 당긴 거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식 장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위생적이거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팔알은 그렇다라는 좀 의심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이. 그 불신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진짜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에서 좋은 재료를 할 거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신뢰도가 한 50%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가격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신선한 재료를 쓴다기보다는 냉동 재료를 많이 쓰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많죠. 대량으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그리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 집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으나 그렇게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거에 약간 좀 편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나의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을 재확인시켜주는 이런 느낌이라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약간 좀 열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챙겨봤던 것 같은데, 계속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안심하고 먹으려면 내가 내 옆에다가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소, 돼지, 닭을 기르고, 그리고 두부랑 그 텃밭 깎아가지고 내가 해서 먹지 않는 이상은 도대체 믿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모든 걸 다 그런 불신의 눈으로 받아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매번 나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좀 안타까운 점들은 그런 것들이 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의뢰 네. 그러겠거니 하는 게 네, 많이 그렇다 있죠. 보니까 오히려 방송사들은 그 프로그램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청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나 걸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청률이 점점 좀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그거를 이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극적이거나 조금 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포맷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잡게 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 대만 카스테라의 나쁜 점을 공개해야지 뭐 이런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면보다는 좀 안 좋은 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좀 보도되게 하려는 심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말을 중언부언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김원희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렇게 믿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 워낙 방송사 자체가 이제 과장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 나름대로는 그냥, 아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뭐 먹고 살아?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보면, 저런 데도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지, 막 그거 못 믿겠어. 막 못 먹겠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가끔 저랑 같이 보시다가 네. 정말 분개하시나요? 네, 분개하시고 믿으시고 네. 화를 내시고 앞에 네. 밖에 나가 절대 저런 거 사 먹지 마라고 하시고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편을 생각해 보면 약간 방송에서 주입시키는 게 있겠다. 누군가는 저게 주입이 돼서 저걸 진짜 안 사 먹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따질 거면 그 방송사에서는 그 집을 제대로 어디다라는 위치라든가 네. 뭐 어디라든가 이런 정확한 걸 파악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업체가 있다라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아예 거기를 다 겨냥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지점만 겨냥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데서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다른 데들까지 다 피해를 입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 사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좋은 식자재,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버터 아니면 계란 같은 거를 비싼 것들을 많이 써서 만드는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과대 광고를 한 거죠. 실제로는 꼭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식용유를 썼다. 근데 사실 식용유는 대부분 다 제빵사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포인트가 아닌데 그거를 방송사에서 매우 잘못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마치 그 업체 자체가 꽤 나쁜 것처럼, 물론 잘한 건 아닌데
꽤 나쁜 것처럼 이제 됐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업체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대만 카스테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의 대만 카스테라도 다 타격을 입은 거죠. 근데 대만 카스테라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개인이 나-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래요? 네. 나 하나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개인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뭐지? 잘 됐다고 예전에 하면? 막걸리 뭐 이런 것도 그런 것처럼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약간 유행을 탄다 싶으면 갑자기 그게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서면서 맞아요. 항상 그렇게 그랬죠. 되니까 그러려면 사실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똑같은 가격,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팔 때는 뭔가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요새는 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약간 우리나라 그 외식 산업의 풍토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가 한 개가 아니군요. 네, 한 군데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네. 프랜차이즈 네, 여러 개 네. 있듯이, 그러니까 대만 카스테라라는 것도 여러 개의 브랜드가 그쵸. 있다는 얘기인 거군요. 근데 커피를 만약에 그냥 커피 다 원두가 뭐 이런 여러 업체에서 커피 원두를 안 좋은 걸 쓴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 전문점 모든 곳에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사태거든요. 닭이, 닭고기가 뭔가 예, 문제가 있다면 예, 닭 전체가 그렇듯이. 네. 그럼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문을 닫더라고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지하철 환승역에서 항상 보던 대만 카스테라 집이 음. 없어졌어요. 네네네. 어느 순간 가보니까 또 이번엔 핫도그 집이 요즘 생겼더라고요. 핫도그가 또 대세입니다. 첫째 핫도그 네, 뭐 명랑핫도그가 유명한다고 아니, 뭐 하더라고요. 이름이 명랑핫도그가 아니라 무슨 핫도그였는데. 근데 지금 핫도그는 네, 또 핫도그. 핫합니다. 딱 보면서, 또 망했구나. 너무 유행이 빨리 지나가고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에 방송사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사 쪽 그런 보도 태도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쪽 입장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본사 쪽이랑 이제 일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전에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신생 저가 커피 브랜드 중에 이제 좀 최근에 생겼던 그 업체가 1월 달쯤에 잠깐 미팅이 있었었는데 잘 안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S 브랜드를 가진 이제 커피 쪽 지인분 소개로 본사랑 잠깐 만나서 매장 관리 좀 나눠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작업했던 커피니라고 하는 브랜드도 처음부터 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아라는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조그맣게 차려서 이제 직영 매장 하나 둘 늘어나던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커졌는데 물론 커질 때까지의 그 과도기가 참 꽤 험난해요. 언제 없어질지도 사실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정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맹주들한테는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 신기한 게 사업을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고 물론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선정을 할까? 그러니까 이번 대만 카스테라도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를 저도 잘 신뢰를 안 합니다. 워낙 그런 게 많아서 신뢰는 안 하는데 가맹점을 내시는 분들이 하루 1년 하고 가게 접을 건가? 뭐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건지 왜 저런 거를 쉽게 가게를 내는지 정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비용을 거의 안 받지 않을까요? 신생이라서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소개되는 거 보면은 이제 매장을 내는 데까지 금액이 적다. 근데 적은데 네.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이크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장이 그렇죠. 클 필요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죠. 네, 그냥 전철역 아니면 정말 그 골목 그 사이에 네네네네. 그 사이에 이렇게 하시거나 네. 사실 이제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신데 아직 마땅한 아이템을 못 찾으셨고 적은 비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를 좀 공략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꼭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아이디어가 없고 그다음에 보장된 길이 없다라는 게 일단 우선 그러니까 근데 검증이 안 됐잖아. 그 브랜드에 대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제일 핫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지인분들 중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장사는 있으세요. 근데 네네. 그 옆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더 내고 싶은데 뭘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럼 장소를 그냥 돌리긴 그러니까. 네네 놀리기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하시는 게 요즘 제일 핫한 게 뭐야? 요즘 트렌드 제일 있는 거 약간 하고 말고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야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회전율이 나오는, 그러니까 1, 2년 하고 접고 다른 거 하고 대신 이제 좀 수익성이 좀 괜찮은. 네네네네. 아,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군요.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박스 보고 흥분한 게, 박스가 노란색이었거든요. 제가 먹었던 건 노란색 박스에 네. 엄지척 하나 있는, 네. 뭐, 노원이라고 대왕 카스테라라고 쳤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신기하니까 뭐 꼭 사먹자고. 근데 한 6,000원이었던가요? 제가 먹었을 때 7,000원이에요. 네, 제가 먹을 때 맞아. 6,000원이었는데 오리지널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거. 근데 솔직히 저는 딱 먹었을 때 별로였어요. 물론 제가 좀 해놓고 오래돼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말라가지고 바로 나왔을 때 맛있어요. 아, 바로 먹어봤어요. 대만 가서 대만은 훨씬 싸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2,000원인가밖에 안 한다고 그러던데 2-3,000원밖에 안 되는데 4,000원이요. 아, 조금 더 싸긴 싸군요. 근데 그 대만 카스테라가 이름만 들어온 거지 실제적으로 식용유 쓰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원래 물 같은 거 안 넣고 딱 달걀만 넣어가지고 원래 대만 카스테라가 네,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확하게 된 거 아닌가요? 식용유를 그쵸. 넣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잘못은? 분명히 맞는데 그 문제 제기된 거에 약간 좀 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용유를 넣으면 안 되는데 넣은 것처럼 방송에서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마치, 어느 업체는 정말 계란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여러 개니까. 뭐 그렇네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은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우린 계란 쓰고 망한 거네. 네, 그렇죠. 식용유 쓰고 망하면 들 억울할 텐데. 억울할 텐데 계란 쓰고 망했으니까 계란 억울한 비쌀 거죠. 때 썼는데. 네, 억울한 거죠. 근데 진짜 약간 번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먹을 거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어디든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장사를 같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커피 장사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버리는 게 좀 아깝다라고 느끼게 되면 장난을 많이 할 것 같아. 그죠. 네. 물론 커피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덜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돈이잖아요. 재료 자체가. 그럼 이걸 팔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내가 과감하게 던져버리기에는 좀 아쉬운. 사실 저희 나라 기본 반찬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재활용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믿지 못하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왜 네네. 요즘은 남은 반찬들을 다 국 안에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근데 좀 장사 잘 되는 집들은 가보면 그냥 손님들 보는 앞에서 남은 반찬을 다 그걸 넣어요. 네, 그런 데도 요즘 많이 있어요. 제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손님들 있는 앞에서 그냥 남은 반찬을 다 국에다 넣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반찬이 좀 정갈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약간 좀 재사용할 것 같다라고 느끼긴 해요. 느끼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대부분 넘어가고 그냥 정서상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요새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싸다. 가격으로 경쟁하는 데는 저는 약간 좀 불신이 많은 편이라서 무한리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약간 불신이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된 의심이 가득한 7,000원짜리 먹느니 차라리 돈을 더 내고 10,000원짜리를 먹겠다. 제대로 된 거. 그런 느낌이 좀 기왕 먹을 거면 이런 생각이 예전에는 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전에는 약간 싼 거에 집착했다면 요새는 좀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게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음식 가격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 이제 비싸면 더 잘 사간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고급 음식. 그냥 약간 똑같은 음식을 냈을 때도 네. 이건 10,000원, 이건 7,000원 했을 때 사람들 다 10,000원짜리 음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통용이 되는 네. 메뉴가 있고 안 네. 되는 게 있잖아. 떡볶이를 갑자기 10,000원에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내장을 고급지게 내고 나서 떡볶이에 근데 스쿨푸드가 잘 되나요? 네, 잘 돼요. 잘 돼요. 정말로? 네.
근데 제가 있는 동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지역 특성이 있네요. 회사 아무래도 근처는 잘 되는 예, 것 돈이 같아요. 좀 있는 네. 분들한테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만 카스테라 사태를 뭐 이런 비슷한 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워낙 유행이 많았잖아요. 네. 뭐 떡볶이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벌꿀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뭐 저는 가장 커피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이제 로티보이. 번이 생각이 납니다. 로티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로티보이 뭐가 있었나요? 번, 모카번. 아니, 그게 그 아니라 무슨 로티-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사건은 없었는데 유행이. 이게 트렌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이라는 게 이제 동남아 쪽, 싱가포르였나요? 그 회사 브랜드가 어쨌든 그 번을 처음에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에서 히트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커피 프랜차이즈 이제 번을 다 팔게 되는 어떻게 하나 이슈화 된 거잖아요. 너도 나도 번 팔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기억나는 게 2008년도인가 9년도로 생각이 나요. 그때가 제가 이디야라는 브랜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디야에서 번이 나왔어요. 야, 이거 뭐냐? 저 워낙 이런 거에 좀 둔감하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캐치하잖아요. 이거 번이다! 막 모카번이다! 그러는 거. 이게 뭔데? 그러니까 뭐, 먹어봤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빵인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막 그러면서 강남에서 줄 서서 먹는다고. 너무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로티보이를 줄 서서 먹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강남에서 이제 번이 엄청 유행이. 처음 생긴 네, 다 네, 줄 네, 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다 하는구나. 근데 먹어봤는데 사실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게 큰 감흥이 와 만큼 그런 게 아니어서 근데 이거 뭐 줄 서서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로티보이가 한창 많이 생겼었어요. 네. 생기다가 언제부턴가 로티보이 매장이 안 보여. 지금 아예 없나요? 거의 못 본 것 찾아보기 같아요.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따라 잊혀져 가는 거죠. 우리가 뭐 한때 블루 레모네이드가 히트였던 것처럼 공찬 한참. 네, 뭐 그런 거, 버블티. 네, 뭐 버블티는 그래도 이제 공차는 매장이 그래도 어딘가 뜨문뜨문해도 있는데 어떤 특정 메뉴만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로 했을 경우 그게 이제 잊혀져 버리면 같이 상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 카스테라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뭐 신뢰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먹어봤는데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에이 뭐 맛도 별로네 안 먹기 시작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만약에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좋다라면 사람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사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죽어버릴 정도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맛은 있어요. 근데 다 먹기가 힘들어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샀을 때 따뜻했을 때 먹어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만에서 갔을 때 너무 이거 맛있다. 이거 이래서 사람들이 국내에서 먹었을 때도 맛있었어요? 국내는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근데 다른 분이 국내. 먹어봤는데 그냥 맛 비슷하대요. 그냥 카스테라 맛. 네. 그냥 맛있다 해서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질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걸 밥 달기도 대신 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간식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한 6명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혼자 그 우유랑 같이 먹으면 되게 못했는데. 내가 이거 넣고 우유랑 넣고 먹으면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좀 아깝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차라리 팔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반이나 반반 정도 팔았으면 그냥 진짜 길 가다가도 우유 편하게 사 먹고. 편하게 사 먹고 했을 텐데 이게 대왕 카스테라. 너무 크니까. 네. 혼자 먹긴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혼자 먹고 싶을 때는 이걸 사기가 좀 부담. 차라리 그냥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그쵸. 사 먹는 게 낫지. 2-3,000원짜리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트렌드를 쫓는 브랜드나 또 이런 가맹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생 프랜차이즈들 뭐 사업주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많이 없으신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규 브랜드들을 좀 유심히 좀 보고서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서 이런 사태들이 나면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약자가 이제 가맹주들이잖아요. 네네. 가맹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거다 보니까 너무 트렌드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기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식문화 트렌드가 빨라서 모든 게 다 빨리 돌아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유행의 그것도 되게 빠르긴 하지만 특히 식문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좀 이렇게 트렌드를 쫓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해요.
또 음식도 그냥 맨날 먹던 거 맨날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 변화를 좀 가져보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저희 매장에 있던 바리스타 아, 친구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좀 가서 사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간 미식광풍이라고 해야 되나? 광풍까지는 아니지만 열풍이 분 지가 좀 네네, 한 2, 3년 지났죠. 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게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속에 돈을 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네, 트렌드가 시작될 즈음에 그걸 시작해서 그게 치고 올라왔을 때 그걸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웃돈을 얻고 팔면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그분은 이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트렌드 될 거. 제가 그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어요? 네, 권리금 장사. 그걸 권리금 장사 한다고 그쵸,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이디야가 한창 뜰 때 이디야 매장을 20, 30개씩 가지고 있던 점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 30개를 내는 거야. 내고 왜냐면 이디야 내면 어느 정도 손님이 막 올 때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브랜드가 인지도도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내면 돼. 그래서 한두 달 하다가 이제 가면 얹어서 파는 거죠. 넘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커피니 팔고 나왔듯이 결국엔 이제 권리금 장사. 돈 놓고 돈 먹기네요, 결국은. 근데 제가 그때 돈을 못 받았죠. 아, 그런 슬픈 사연이. 네. 유수병 대표님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 그 신청 거론하셔도 되나요? 커피니 대표님 좋으신 분입니다. 저하고도 오래 작업을 했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좀 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꼭 본사라기보단 아까 얘기했던 건물주가 많이 버는 거 맞고요. 건물주가 제일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 같은 분들 뭐 자주 바뀌니까 또 인테리어 쪽 부르는 게 값인 게 비싸요. 이렇게 가게 한번 내보시면 알겠지만 간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 비싸. 그래서 저게 무슨 뭐 몇백만 원 해. 근데 막 몇백이 되기도 하고 시트지 붙이는 것만 해도 비싸요. 시트지 별거 안 붙였는데도 기본 한 판당 2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그건 결국 인건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러니까 이제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요새 그래서 직접 인테리어를 하시잖아요. 기술을 배워야겠네. 예전에 돈을 벌려면. 제가 지금 잠깐 같이 있는 고양이똥. 네. 아직도 같이 계세요? 네, 자주는 네. 아니지만. 네네. 고양이똥 사장님 인테리어를 좋아하셔서 직접 인테리어 하잖아요.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네, 건물 때려부시고. 네,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이 대왕 카스테라 사건을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이 좀 많이 현명해져야 되겠다. 너무 언론 쪽에만 또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가려서 좀 듣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많긴 한데 너무 한쪽에만 쉽게 귀를 열어버려서 그거를 막 신뢰해버리는 그리고 좀 더 확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옥석을 좀 가려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취합을 하고 좀 현명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정보가 너무 빨라서 또 많죠. 또 네네. 너무 많은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데다가 이게 또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거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주제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제 에스프레소의 이제 크레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커피 오랫동안 또 마시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셔서, 크레마에 대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뭐 생각들이 있으세요? 크레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딱히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에스프레소 크레마. 때 그냥 크레마 색깔 예쁘다 이 정도. 크레마가 원래 이탈리아어로 크림이죠? 네네네. 네, 크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위에 크림 얹어졌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크레마 사건이 또 한번 터져서 한번 크레마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가게마다 한 번씩은 크레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아.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네, 크레마가 이제 커피의 어떻게 보면 신선도? 네, 저도 그거는 보긴 봐요. 그러니까 크레마에 대해 네. 별다른 기준까지 갖고 있는 까다로운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네. 그냥 봤을 때 약간 좀 오래된 원두로 했을 땐 크레마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물론 맞습니다. 이제 원두의 품종에 따라서 로부스타가 크레마가 좀 많이 나오긴 하니까 블렌딩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 그 뽑는 사람의 일단이 잘 뽑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두가 좋은 원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원두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선한 원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없을 경우에. 근데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지고 뚜껑을 열면은 거의 크레마가 잘 안 보이던데.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번 네. 그 크레마 사건의 주된 요지는 네. 크레마가 없다. 네. 아. 이게 과연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제 손님분께서 네. 이렇게 얘기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샷을 맨 나중에 넣어주는 크레마가 위에 둥둥 뜨는 스타일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이제 롱블랙 스타일의 커피예요. 네네. 그 샷을 진하게 이제 더블 에스프레소로 리스트레토 개념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위에 이제 크레마가 풍부하게 타이거 스킨이 나오듯이 해서 이제 좀 연출해서 나가는. 네네. 근데 원래 실제로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크레마가 거의 좀 잘 안 보이게 나가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인데, 사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이제 샷을 맨 나중에 넣어요. 네네네. 그래서 크레마가 이제 보이죠. 네네.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지금 원래대로 샷을 넣고 이제 물을 넣어서 나가다 보니까 크레마가 좀 많이 죽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많이 죽어서 나가는데. 그럼 많이 죽죠. 네, 많이 죽어서 나가는데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커피랑 빵을 이제 많이 시키셨는데 처음에 커피를 먼저 달라고 이제 드렸어요. 네. 먹었잖아요. 드렸는데 빵이 나올 때쯤 이제 빵이 나와서 이제 불러드렸더니 이제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크레마가 없다. 오. 근데 이미 빵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니, 올려 보내자마자 내려왔으면 근데 그쵸, 이해하는데 그쵸, 한참 그쵸. 지나가서 내려오시더니 아메리카노인데 크레마가 없다.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그냥 해드려요. 그래서 싸워봐야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많이 흥분을 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러세요? 그럼 다시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드리면 그만인데 이 친구는 이제 또 바쁠 때였어. 점심 때. 흥분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안 해줄 수는 없는데 해주는데 흥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가 스팀을 받으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힘들어 했었던 네네.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냥 해드렸으나? 네, 다시 설명을 이제 그 친구는 해주면서 해드렸는데, 네. 기분이 상한 거죠.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바쁠 때 또 와가지고, 몇 잔이었어요? 3잔. 한 잔도 아니고 3잔. 네. 그래서, 그걸 살짝 들으면서, 사실 바리스타로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크레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세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분들은 아직 커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그냥 크레마만 보고 이제 커피의 어떻게 보면 상태를 평가를 쉽게 해버리는, 사실 먹어봐야 되거든요. 먹어보거나 향을 맡아보고 이제 크레마가 둘째는 이제 나중 문제인데, 일단 크레마 자체만 보고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크레마는 그 성분으로 따지면 그냥 이산화탄소 가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두를 볶으면 그 원두에서는 이제 원두가 타다 보니까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원두를 밀봉해 놓고 이제 만약에 밸브 타입이 아닌 밀봉을 해 놓으시면 이 원두가 팽창됩니다. 근데 요새는 밸브 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알아서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가서 이게 팽창되진 않는데, 이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완전 진공 포장해 놓은 스타일의 이제 원두들을 갖고 있으면 빵빵하게 배가 터지는, 그게 이제 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스팅을 보통 하고 바로 에스프레소를 뽑으면 이게 가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크레마가 엄청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숙성된 원두일수록
이제 크레마 상태가 안정적이고 또 색깔도 잘 나오면서 이게 오래 가죠. 근데 이게 가스가 많을 때는 크레마는 많이 나오는데 크레마가 빨리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레마의 색깔이나 어떤 두께, 그런 뭐 맛과 향에 대해서 뭐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막 많이들 잘난 척을 하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제 크레마 자체가 꽤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분은 이제 커피를 즐기실 때 이제 크레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 느낌상 볼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크레마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개인적인 견해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배울 때 저도 네. 그게 에스프레소가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을 붓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네. 처음에 배울 때 물을 받아 넣고 에스프레소를 위에 네네네. 부어서 많이 그게 이제 듣죠. 네.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게 네. 약간 퍼져가는 네. 그거잖아요.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크레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하긴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가게들마다 다루는 방식들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크레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가끔 요즘은 가정용, 뭐 회사용으로 해서 보급되어가지고 네네. 나오는 그런 자동 머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그렇게 좋은 원두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크레마가 너무 너무 무지막지하다고 이게 뭐 카푸치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크레마가 나오는 커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크레마가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아까 맞아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제, 산패된 원두라든지 좀 좋지 않은 원두에서는 크레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잘안 너무 원두가 나와요. 오래됐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물을 먼저 넣는다고 생각을 보통은 해서, 그래서 이제 크레마가 너무 없으면, 근데 이제 바로 까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 네, 크레마도 네, 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놓고 그게 그 열기가 뚜껑을 닫으면 머무르니까 네, 네. 안에서 크레마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죽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여기 원두가 좀 그런가라고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맛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리는 사람이 잘 보네요. 기술이 잘 너무 좀 초보적이어서 뭐 10초 만에 내렸다든지 뭐 그렇다고 하면 좀 잘못 내렸구나. 네. 여기는 좀 다시는 별로 이제 이게 여기 이분이 할 때는 안 오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커피 맛이 이상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좀 좋지 않은 원두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죠. 아, 그럼 절대적 기준이 아닌 거는 맞지만 참고로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아예 있어서? 안 쓰진 않아요. 저는 아예 안 써요. 김언니는 아예 신경 안 쓰세요? 네, 그러니까 맛과 향만 위주로? 네, 아까 그러니까 예전에 커피를 제가 내릴 때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내가 잘 내렸나 확인하기 확인하기 위한 위해서 보이는 거니까. 에스프레소를 뽑았을 때는 확인을 진짜 자주 네. 했었거든요. 네. 오늘 좀 이 색깔이 뭐 이런 것도 내가 보고,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나온 것 같다. 네, 뭐 맛이 크림 뭐 없었다. 두께도 이런 것도 보고 네. 했었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는 사실 잘 안 봐요. 왜냐면 뚜껑을 열었을 때 이미 없는 데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여기 안에서 김이 돌았기 때문에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겉에만 살짝 있는 정도, 그리고 아니면 안쪽에 살짝 있거나,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이러구나 그냥 말고, 그리고 아이스 먹을 땐 어차피 뭐 거의 안 보이니까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크레마를 꼭 확인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다행히 크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네요. 네. 근데 잔으로 받았을 땐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있는 건 잘 확인 안 하는데 머그잔에 주실 때들이 네.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바로 눈에서 나올 때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크레마가 좀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냥. 근데 그거를 막 진짜 저기 볼맨님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즘 광고나 이런 데서 크레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요 몇 년 전부터 네, 많이 그래서 쓰는 이제 그 영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커피라는 것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들은 지식이
신선한 원두는 크레마가 있어야 한다라는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크레마가 너무 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처음에 네. 딱 까서 봤는데 없어서 아 이걸 얘기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수도 있죠. 토론을 하신 다음에 이건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맞아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경우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손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럼 그래, 맞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네. 저는 카페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꽤 많았었고요. 저 많죠. 이제- 저도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크레마 관련된 것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크레마를 보고 이제 커피를 평가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의외로 계셔서 이번에 한번 이런 일이 또 있다 보니까 한번 또 이 얘기하면 어떨까? 그리고 크레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물론 크레마를 그냥 과학적으로 했을 때는 뭐 지용성, 휘발성 뭐 나누어서 뭐 이건 뭐 날아간다, 뭐 보온의 차원이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크레마를 이렇게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드셔보셨어요? 크레마만 따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이제 매일 이제 바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세팅하고 그럴 때 에스프레소 많이 마시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품만 먹어보면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맛과 향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작은 요소가 되니까 유심히 보긴 하는데 사실 결정적으로는 뭐 크레마 자체보다는 커피 자체의 맛이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출이 됐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잠시 이제 본질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사실 커피라면서 꽤 많지 않나. 그리고 사실 좀 커피 쪽 분야가 이렇게 의외로 비과학적인 경우가 꽤 많아요. 비과학적이라 하면 어떤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가 않아. 사실 뭔가. 입맛도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근데 정확하지 않는데 그걸 마치 정확하게 끼워 맞춰 넣으려고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대부분은 다 자기 생각이 옳아. 이제 그걸로 이제 대부분 다 싸워요. 그렇죠. 아, 난 이게 맞는데 왜 넌 그렇게 생각해? 이게 맞아.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는데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근거가 없어. 난 책에서 본 게 다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해봤기 때문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걸 왜 또 느꼈냐면 이번에 날씨 이런 영향도 많이 받죠. 네, 꽤 있죠. 저희가 이번에 머신기를 바꿨어요. 네네. 저희 매장이.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많이 힘든데 사람 뽑고 이런 걸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 머신기도 바꾸고 또 거기다 또 유리창 닦느라 많이 힘든 한 시간이었는데 머신기를 바꾸다 보면 좀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또 새롭게 맞춰야 되니까.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똑같은 글라인더를 가지고 커피를 내렸는데 물론 바스켓 상태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커피 맛이 달라요. 네. 물론 뭐 바스켓을 또 얘기하다 보면 뭐 IMSM 바스켓이냐 VST 바스켓이냐 또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머리 아파지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머신기를 바꾸면서 필터 정수 필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필터도 좀 바꿨는데 물론 이제 머신기도 바꾸고 이제 바스켓 원두를 담는 바스켓의 형태도 바뀌고 필터도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커피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변수가 많다라는 걸 항상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조금 설득력 있게 얘기할 때는 좀 과학적 근거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려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막 서점도 다 뒤져보면 잘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좀 계시면 좀 자료들도 좀 많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커피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이렇게 내려보니까 맛있다. 그냥 이렇게 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잘 몰라. 몸에 배인 대로 그냥. 자기가 몸에 배인 그 스타일대로 오늘과 같은 이런 날씨일 경우에 좀 굵게 하면 자기만의 머리는 다 그려지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약해요. 커피 쪽 분야가. 그래서 좀
주먹구구식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 됐으면 좀 좋겠다. 그래야 뭐 좀 제가 듣기로는 요 파티쉐 그 이렇게 뭐 빵 만들고 제빵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걸 재서한대고 네네네. 들었어요. 네네.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빵은 과학이니까. 네, 뭐, 제발. 네,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커피는 아직까지는 좀 과학적인 게 너무 없지 않나. 물론 그때 과학적인 걸 맹신하진 않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요새 또 과학이랍시고, 이렇게 막 수치를 들이미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덧칠을 내릴 땐 원두와 물의 양이 1대5여야 된다. 사실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두의 어떤 상태나 또 환경에 따라 1대5가 맛있을 수도 있고, 뭐 1대6이 맛있을 수도 있는데, 1대5여야 한다. 이렇게 꼭 A는 B다라고 단정을 내리시는 또 바리스타 분들도 꽤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으면서 또 너무 그래버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갭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그리고 이번에 머신기를 바꾸면서 또 그런 걸 또 실제로 느껴서, 커피의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좀 표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쓸데기 없는 크레마 사건을 통해 네네. 느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1부, 네. 네, 뭐 몸들도 안 좋으시고 해서 네. 네, 1부 마치고 네. 얼마나 저희 녹음 얼마나 했어요 지금? 1부 1시간 6분 했습니다. 얼마 하지 않았는데요? 다들 기분 꿀꿀하고 보는 것 같은데. 네. 1시간 10분 하고 지금 얼마 안 했다. 남들 이쯤 좀 그냥 녹음 끝났는데요? 이거가요? 아무튼 제가 네. 가져온 주제를 가지고 네네. 오늘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봤고요. 일단 머신기를 바꾸면 네. 또 커피 맛도 달라진다. 네, 또 그런 잠깐의 헛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치고 또 2부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